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학일은 3월 23일로 늦춰졌습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의 영업 범위 제한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일부 합의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 지역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당진과 홍성 예산선거구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엔 부모에게 감염된 10대 자녀들이 다수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한범우 기자,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는 얼마나 됩니까? 충남 지역 확진자 수는 2일 오후 3시 기준 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70명, 아산 7명, 계룡 1명입니다. 대다수 확진자가 몰려있는 천안 지역의 경우 발생 초기 줌바교습소와 피트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는데요. 지난 주말부터는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만 3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총 확진자 78명 가운데 70%가 넘는 55명이 줌바교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현재 남성 확진자가 20명, 10대 7명, 10대 미만이 2명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1세기 병원 의료진도 줌바 수강생인 부인과 관련됐고 10대 확진자 대부분도 부모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연소 확진자인 2살 남자아이의 어머니 역시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줌바 댄스 강사가 신천지 외 다른 종교 신도로 추정되며 수십 명과 예배를 받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에서 집단 감염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충남도가 파악하기로는 그건 확인될 바가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이 조짐이라든가 단서가 발견되면 우리가 즉각 투입해서 또 철저히 조사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신천지 신도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요. 도내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충남도는 신천지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2일 밝혔습니다. 도가 확보한 명단에 따르면 충남 지역 신도와 교육생은 모두 6,500여 명인데요. 160여 명이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는 모든 신도와 교육생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2주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무응답자 98명은 경찰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25곳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66곳으로 늘었습니다. 도는 숙소를 제외한 58개 시설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끝냈는데요. 또 1일 저녁에는 천안 지역 교회 2곳을 불시에 점검한 결과 모두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치료시설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까?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충남도는 전담병원 3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 공주의료원인데요. 기존 천안의료원을 포함해 도내 전담병원은 4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로써 확보된 병상은 모두 439개입니다. 도는 병실이 부족할 경우엔 경증 환자와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내 국가기관 등을 활용하면 700여 개 이상의 병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확보 방안에 대한 양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생활치유센터가 생긴다면 특정 대형 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괄적으로 파견받아서 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이의료원, 저료원에서 우리가 의료원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해서 종합팀으로 꾸미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또 생각하는데 그 점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혹시나 하는 감염 걱정에 마음 졸이는 분들 많은데요.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가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감염 관리를 강화해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한다는 겁니다. 김진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민안심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 환자와 비호흡기 질환 환자의 진료 공간이 분리됩니다.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병원 입구에서부터 별도의 접수처로 안내받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접수처를 거쳐서 별도로 마련된 외래 공간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병원 방문 후부터 입원까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국민안심병원입니다.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는 28일까지 전국 병원 174곳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접수 공간부터 따로 운영되다 보니 병원을 찾은 환자들도 안심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안심병원으로 지정이 됐다니까 우리 환자들로서는 좋죠. 걱정도 덜 되고. 지역별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이렇다 할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바이러스나 호흡기 질환 치료 효과 등을 강조하며 일부 약품을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예방약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나 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실제 약국에 구입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한 채널, 실제 약사가 출연해 바이러스 침입을 억제해줄 수 있는 약이 있다며 특정 약품을 언급합니다. 각종 논문을 소개하고 해당 약품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서는 한 1인 방송 제작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말라리아 약을 거론합니다. 역시 해외 논문을 인용하며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와 비슷한 동영상과 게시물들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종 SNS에서는 해당 약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묻거나 직구 경로를 공유하는 글들도 난무합니다. 시중 약국에도 여기서 언급된 약을 사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상한 약 사는 분들도 많고 이상한 유튜브 보고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말라리아 같은 거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류마티스에도 먹고 이런 약인데 그게 뭐 유튜브에 떴다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약품은 호흡기 질환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 구충제 등입니다. 대부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지만 일반 약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도 있어 특정 약품은 이미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품절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은 이들 약품 모두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된 바 없으며 임의로 복용하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의사들이 치료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 판단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먹는다고 예방이 되거나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권유하면 안 돼요. 다 있어요. 다 그런 약들이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일각에서는 홍삼과 마늘 등의 식품이나 건강보조제를 특정 용법에 맞춰 복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식품은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일부 함유됐을 뿐 즉각적인 예방, 치료 효과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권장되는 특정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중인 특정 치료법은 임상시험을 통해 테스트를 거쳐야 하므로 상용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한 주간 수십여 명으로 급증했지만 도내 학원과 교습소 상당수는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도 수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설 학원의 특성상 휴원을 결정할 경우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미 문을 닫은 학원에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자 휴원에 따른 별다른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도내 학원과 교습소 3,800여 개소 가운데 62%가 휴원을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는 휴원 결정을 미루거나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원의 휴원과 등원 중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발맞춰 도내 학원가를 대상으로 휴원을 설득하고 있으며 휴원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방역 물품 비치와 소독 실시 여부, 통학버스 위생관리 등을 점검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학원가에선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은 학원에도 정부 지원의 휴업령이 필요하다, 임대인 세금 인하보다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해달라 등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휴원은 필요하지만 휴원할 경우 어떠한 지원 없이 각종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성에서 입시학원을 운영 중인 원장 A씨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타격이 클 것이라며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학원비 납부를 일주일치 연장해준 상태지만 휴원이 길어지면 환불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마스크나 소독제도 구하기 힘든 상태인데 실제로 지원받은 것이 없이 자비로 소독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천안에서 학원 강사로 활동 중인 B씨는 벌써 장기적으로 쉬겠다고 퇴원한 학생들도 있고 신학기 등록생도 모집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일단은 교육부에서 빨리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다, 무작정 대기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지원 방식으로 학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관계부처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확산 추이에 따라 휴원하는 학원은 더 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범위 제한 여부를 두고 주민과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지난 1일 충남도와 서산시 주민대표는 서산 산폐장 조성과 관련해 4가지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2월 7일부터 진행한 한석화 주민대책위원장의 단식도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은 산폐장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공공운영방안 모색, 전담팀 신설과 철저한 감시, 그동안의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입법 등입니다. 충남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와 서산시, 주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충남 지역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당진 선거구에선 김동완 전 국회의원과 정성래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서영 예비후보와 정용선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홍성 예산 선거구에선 현역인 홍문표 의원과 전익수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김석현, 김용필, 이상권 예비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서산 태안 선거구에선 성일종 현 의원이 단수 추천으로 최종 후보에 확정됐습니다. 당진 삽교호 수질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개선됐습니다. 당진시는 환경부 물환경 정보 시스템 측정 결과
지난해 삽교호의 월별 수질 등급이 평균 4등급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삽교호는 전체 5개 검사 항목에서 처음으로 4등급 이상을 기록했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는 그동안 추진했던 남원천 오염 개선 사업과 합덕 하수 처리장,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증설 등이 삽교호 수질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일 새벽 12시 19분쯤 당진 송산면에 있는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창고 1개동 240제곱미터와 콤바인, 이양기 등 농기계 5대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서 추산 8,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당진 종합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호흡기 환자 전용 구역을 운영하는 국가지정 의료기관입니다. 호흡기 전용 외래진료소를 설치해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충남도가 악취 방지,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도민과 단체의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도는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악취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의견서는 오는 18일까지 도 환경안전관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시립 꿈의 그린과 시립 라핀의 키움뜰 등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개원합니다. 이에 따라 서산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8곳으로 늘었으며 정원 70명이 추가 확보됐습니다. 신규 개원한 두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여파로 우선 오는 8일까지 휴원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교육정책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인원은 600명으로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정책 설문조사, 주제토론 의견 제출,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청양군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사무실 책상에 꽃병 놓기 운동을 실시합니다. 또 한 달에 하루 꽃 나눔의 날을 정해 꽃을 선물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양에선 전체 7개 화훼 농가 중 4곳이 현재 프리지어를 출하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웃돌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4도, 홍성과 서산이 영하 3도, 당진과 예산 영하 2도, 태안이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 9도, 당진과 서산이 10도, 홍성과 예산, 청양이 12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는데요. 세차하기에는 좋지만 빨래는 바깥 날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산간지방의 경우 약한 난방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4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